우리 생활 속에 의도치 않게 사고의 요인들을 내가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과대 불판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설 하루를 앞둔 상태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아마 전을 붙인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이용해서 이렇게 전을 붙이다가 이게 폭발해가지고 7명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3도 화상 이상의 중상자는 없었지만 이게 정말 큰 위험한 어떤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직접적으로 그 파편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스 가까이 있던 사람은 3도 화상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해외 사례 한번 볼게요. 지금 마찬가지 가족들끼리 음식을 해 먹습니다. 이때 조리 도구가 바로 부탄가스를 지금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요게 이제 사고 원인이 되는 부탄가스 사용 휴대용 버너입니다. 대부분 우리도 이렇게 명절에 이런 식으로 음식을 하고 가족끼리 모여 있죠. 야외 우리 캠핑할 때도 이런 모습들은 쉽게 볼 수 있죠. 꼭 뭐 해외가 아니라 우리도 많이 볼 수 있는 모습. 잘 보시면 이미 과대 불판 버너가 이미 과대 불판이죠, 그죠? 아마 여기가 가스가 위치한 곳 같고, 잘 보시면 불판이 이미 그 윗부분까지 침범해 있습니다. 과대 불판이죠.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고 발생할 때까지 이런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이게 위험한지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불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족들이 인지를 잘 못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 다음 여기 안전에 대한 지식이 여기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고의 원인이 쌓여가는 겁니다. 1대 29대 300 하인리의 법칙이 여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불이 확 올라오고 있는데도 여기에서 그 누구도 지금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아주 뭐 큰 사고가 되겠나, 이런 아주 아니라는 생각이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제 조금 불을 낮추는 노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제가 봤을 때 이 가스가 조금씩 새는 것 같아요. 아예 폭발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가스를 지금 빼려고 합니다. 부탄가스 빼려고 해요. 잘 보세요. 빼는 순간 이런 사례들이 옛날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뭐 캠핑하다가 이런 사고 발생한 적도 있고요. 캠핑장에서 대부분 이런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하죠. 이 가스버너 폭발해서 일가족이 다친 사례도 있고요. 음식점에서 굴을 삶다가 부탄가스 폭발해서 5분이 또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죠. 여기 잘 보시면 거의 불판을 다 차지하고 있는 정도의 면적을 가진 큰 냄비를 썼습니다. 이 정도도 왜 위험하냐면, 자, 과대 불판한 게 뭐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탄가스의 받침대 있죠. 그 받침대 수용 범위를 초과한 냄비라든가 프라이팬이라든가 그런 조리도구를 올렸을 경우에 이 가열된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복사열로 다시 이 부탄가스를 가열해서 압력을 높이고 결국은 그게 폭발하면서 가스가 뿜어져 나오겠죠. 그때 이 화학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이 불에 발화가 돼가지고 폭발로 이어진 겁니다. 이걸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과대 불판이라는 게 이렇게 받침대 있죠. 받침대를 초과한, 완전히 초과했죠. 초과해서 어디까지 침범하냐면 보시다시피 이 부탄가스까지 영역을 침범한, 그죠? 이 침범한 요런 그 불판들 또는 조리 도구를 우리가 과대 불판이라고 부릅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열이 바깥으로 방출된 게 아니고 이 판을 타고 가열되겠죠.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열이 복사열이 돼가지고 이 데워진 조리도구 밑판, 뭐 프라이팬이든 냄비든 열이 어디로 전달됩니까? 이 부탄가스 캔 쪽으로 전달됩니다. 압력이 높아지죠. 압력이 높아지니까 가스가 분출됩니다. 그때 이 화구에 나온 불에 점화가 돼가지고 폭발이 이어진 거예요. 빼는 순간 이게 과대 불판을 사용했을 때 폭발하는 원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명절이나 아니면 일반 뭐 캠핑을 갔을 때 좀 더 많은 인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불판을 또는 조리도구 냄비를 큰 걸 쓴단 말이에요. 한 번에 다 조리를 끝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까 그런 원리들에 의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사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안전수칙, 즉 과대 불판을 사용하면 안 된다, 또는 과대 불판이 아니더라도 거의 그 가스 버너의 연료가 되는 부탄가스 영역까지 침범하는 그 정도의 불판도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정도의 불판도 열이 이쪽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한테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거의 지금 받침대까지 다 채웠죠. 그런데 폭발이 일어났더니 이거 뭡니까? 열이 발산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화력을 높이게 되면 불이 옆으로 삐져나오죠. 그죠? 이 받침대 밑으로서 삐져나옵니다. 그 삐져나오는 그 불이 결국은 어디까지 침범한다고요? 바로 지금 여기 부탄가스까지 침범해서 이걸 과열해가지고 폭발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탄가스 사용할 때는 불판이 기본적으로 이 받침대 영역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 범위에 더 딱 맞춘 것 아니고 더 안쪽에, 그래서 불이 타고 올라가더라도 이 부탄가스 쪽으로 열이 전달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약에 딱 맞춰버리면 불이 이렇게 가겠죠. 그죠? 불이 이렇게 뿜어낸다고. 근데 그 받침대 안쪽에 수용될 수 있는 정도의 바닥 면적을 가진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받침대고요. 이 받침대 안쪽에 위치할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가열이 되더라도 불이 이런 식으로 전달 최소해서 이 정도의 안전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조리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그 불판 사이즈보다 최소한 안쪽에 위치하거나 3분의 2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3분의 2. 또는 여러분 캠핑을 하신 분은 이 직결 방식이 아닌 호수 연결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직결식 말고요. 이런 직결, 바로 부탄가스 연결해서 이 열 배출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가스 압력이 올라가서 폭발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진, 원천적인 구조를 가진 그런 제품들보다는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호스 연결 방식이 좀 더 저런 폭발 사고로부터 좀 안전합니다. 아니면 여기에 또 어떤 또 폭발 사고가 있냐면, 이런 직결식 중에 이 바람막이로 여기를 이렇게 뭐랍니까, 방풍 효과를 넣기 위해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바람은 막을 수 있지만 내부 열 발산이 안 돼서 또 이 가스의 압력, 부탄가스 내부 압력을 높이는 원인이 돼서 또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소가스의 폭발 사고가 그런 식으로 많이 발생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소한 야외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한다 그러면 당연하죠. 과대 불판 최소하고 방풍에 대한 부분으로 방풍 이 바람막이를 이렇게 가깝게 설치한 것은 상당히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끔, 아니면 바람이 어느 정도 통하거나 열 발산이 되게끔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치하면 좋고요. 그 다음 호수 연결식 버너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죠?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충분히 화구와 지금 이 연료, 부탄가스와 이소가스와 충분한 거리를 일격해서 열 전달이 거의 안 되는, 그죠? 거의 안 되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진 게 또 안전합니다. 실제 사망 사례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아이들이 그 대상자가 되어버렸는데, 사고는 시간과 장소 때 나이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안전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안전수칙을 잘 지키느냐, 이것이 사고 및 재난 예방의 기본이에요. 뭐 전쟁이니 뭐 좀비니 뭐 그런 재난들에 대해 신경 쓸 것보다는 일단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재난들, 그런 사고의 원인들을 먼저 제거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올바른 재난 대응의 자세입니다.